자, 여러분 키핵심 강의도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키핵심 마지막 강의 한번 봅니다. 27강이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중요하고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해야 되고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 할 수 있고요. 물납은 자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자 분할납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양도일이 부동산 등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꼭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 생일로도 한번 해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 그러니까 대금 청산되고 허가일이 나중입니다. 이럴 때는 자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내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허가일을 양도일로 바꿉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주식출자해보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1년은 4, 4분기로 나눠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자, 무신고 미납부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납부도 그 가산세는 뭐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 20, 10% 자 되어지고 저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 가산세 똑같습니다.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더라도 자 옛날에는 산출세계 세액공제 10%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안 하면 가산세고 예정신고 납부. 자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역시 얘도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데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일부터 5월 30일입니다. 다음 연도 5일부터 5월 30일이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더라도 역시 얘도 세액공제 혜택 없고 확정신고 생략 잘 보셔야죠. 주의해서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예정신고를 자 이행한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틀려요. 원칙은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여러 번 자 누진세율 대상이면 합하면 세율이 과표 달라지고 세율이 높아지고 세금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여러분요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다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가산세 확정신고 납부의 경우에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 납부 환불손실 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불성실에서 확정신고 납부 시 또 불성실에서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럴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적용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중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생길 테니까. 근데 자,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요. 양도세세 결정 경정은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정 경정 방법. 자, 이 결정 경정 납세문자가 신고납 불성시에서 과세권자 관할 세무사인 결정 경정할 때도 실거래가로 따릅니다. 근데 이제 확정신고문자가 신고 안 했을 때는 등기법 규정에 따른 등기부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로 추정해서 이제 결정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 추정 뭐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기사 결정 경정은 매가만기 말씀을 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부가세 뭐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된다는 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서 자 여전히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계산해서 함께 여전히 신고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그렇지만 독립세로서지 부가세는 아니라는 거. 자, 양도세 부가세는 원칙 없고 감면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감면세 2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자, 세목별 분납 비교요. 쭉 여러분 비교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양도세는 납부세 1,000만 원 초과하고 분납기준금액 다르죠. 분납기한 재산세는 45일, 종부세, 양도세 2개월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세액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나눠지고 양도세는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로 나눠지고요. 1,000만 원 초과하면서 2,000만 원 이하 할 때 최소한 납기는 1,000만 원 깔아놓은 얘기고 재산세, 종부세는 최소한 1,000만 원 이하 할 때 납기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분할 납부 이런 얘기. 1,000만 원 초과하거나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까지 50% 이하금의 절반까지 최대 분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는 일단 납세무자가 중요합니다. 국내 주소 또는 180산 이상 거주해 있는 거주자가 국내산 양도시에 납세무자 거주자인데 국외산 양도시에 거주자는 그냥 거주 안 돼요. 거주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양도연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국내 조소재산 양도했을 때는 비거주자도 과세합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마돈나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했을 때 납세 먹고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마돈나가 팔았을 때만 납세 먹고요. 거주자야 되는데 거주자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지 5년 미만 주소 거주 있는 자는 납세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 이런 것들 국내산 양도와 비슷합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등기부 관계없다는 것만 한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인데 양도가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는데 실거래가를 자 외화로 환산해서 이제 계산하고요. 자, 그다음에 양도 차익 외화 환산. 자,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의 필요금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양도일 현재로 바꿔요. 아니고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수령하고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하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2번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율은 하여튼 국내산 양도와 관련해서 외국은 등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등기 관련한 내용 적용이 없다는 거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세율은 무조건 부동산 등 국외산 양도했을 때 보유량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38%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것들. 물납 인정되지 않고요. 아프리카 나미비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 물납한다 골치 아프니까 분할 납부는 허용되고 장기공제 허용 안 돼요. 기본 공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상.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요. 임대업.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발생하는 소득. 근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포함합니다. 등기여부가 무관하게. 자, 부동산 상해 권리는 어떤 게 부동산 상해 권리냐?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지. 자, 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지정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거, 민법에서 물상보증인가처럼 이런 거, 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지정하고 상대가 받는 거. 근데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 양거로 2번, 3번 같은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기타 포함되는 거 이런 것들 동그라미 1, 2, 3번 이런 것도 자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 다 읽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자, 또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이 중요하죠.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자,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물론 시험에서 계속 나왔었고요.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여기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꾼 적이 있는데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9억 초과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하나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이때 주택수 산정도 시험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가구택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각각 주택으로 보면 틀려요. 그 다음에 원칙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를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이렇게 바꿔요. 1개 이하 주택 임대소 비과세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하고요. 임차 전세받은 주택은 전세받은 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임차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주택수 계산 중요했고요. 1개 이하 주택 임대소 비과세에서 그 주택수 계산입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요. 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이런 거 2천만 원까지는요.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식을 뭐 문제집 같은 데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할 때. 자, 이거 뭐 연락이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입니다. 원래 주택임대소득은 보증금, 주택임대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소위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자,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원칙적으로 계산 안 해요. 자, 근데 다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 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엔드입니다.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자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총수금액의 산입, 즉 전세주택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만 과세합니다. 다만 이런 일정한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봅니다. 수입 시기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매매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 건설업은 그 차이점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차이점만. 얘는 주택 이해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고
그리고 건설업은 하여튼 건설업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데 하여튼 부동산 매매부 예정신고무 있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서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은 하여튼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거예요. 예정신고무 없어요. 매매과 달리. 하여튼 이런 것들 비교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 끝까지 저 마지막 강좌까지 또 계속 함께 해주신 여러분요. 다음 우리 그 프로그램들도 블랙박스라든가 문제라든가 다음 것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실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